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건선생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주제는 바로 담배, 흡연입니다. 담배가 몸에 나쁘다라는 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을 텐데요. 정확히 무엇이 나쁜지 청소년의 흡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흡연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학생이 흡연을 하고 있는지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얼만큼 흡연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에서 매년 청소년 건강 행태조사라는 걸 통해서 검사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자, 검사를 처음 시행한 2009년에는 전체 12.8%, 중학생은 8.3%의 비율을 100명 중에 8명 정도가 담배를 피운다고 했다면요. 작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학생들 중 4.4%, 4명 정도, 중학생은 1.7%의 학생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녀 비율을 따로 나눠보면요. 작년 남학생의 경우에는 남학생 전체 중 6%, 여학생은 전체 중 2.7%의 학생들이 현재 흡연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흡연 예방 교육 등을 통해서 흡연의 인식 등의 변화로 청소년 흡연자가 점점 줄고 있지만요. 여전히 5% 정도 내외의 학생들이 흡연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교육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담배와 유해물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담배에 많은 나쁜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다, 몸에 해롭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이번 교육을 통해서 어떤 유해물질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유해물질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담배의 유해물질 어떤 게 있나요? 이와 관련된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금연 광고가 있습니다. 유해물질과 관련된 금연 광고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담배를 피우는 건 내 몸을 독으로 채우는 것. 담배는 오늘 끊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영상 잘 보았나요? 담배에는 정말 많은 유해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담배에는 벤젠, 비소, 벤조피렌, 니켈, 크롬, 카드뮴과 같은 제1 발암물질을 포함한 약 69종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고요. 니코틴, 아세트산, 아세톤 등의 7천여 종의 독성물질, 유해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담배의 유해물질은 성인보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직 미숙한 청소년에게 더 심한 손상을 입히게 되는데요. 이러한 담배의 유해물질 중 대표적인 3가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담배의 유해물질 첫 번째, 타르입니다. 타르는 200개 이상의 화학물질 복합체로 이 속에는 30가지 이상의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담배진이라고 부르는 타르는 흡연이 우리 건강에 해를 주는 대부분의 유해물질의 원천이 됩니다. 타르는 독성이 매우 강해서 화초를 재충하거나 구더기를 죽이는 구충 혹은 방부제나 배의 방수를 처리하는 데도 이용되기도 합니다. 타르는 폐암을 유발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호흡기 점막의 폐포세포를 손상시켜서 배 비정상 세포를 생성시켜 폐암을 유발시키곤 합니다. 만일 하루에 한 갑씩 1년 동안 담배를 피우게 된다면 유리컵 하나에 가득 찰 정도의 타르를 삼키게 되는 것이며, 담배를 피우고 사람과 그 주위의 사람의 폐는 최소 43가지의 발암물질에 노출되게 됩니다. 담배의 유해물질 두 번째, 니코틴입니다. 니코틴은 대마초보다 중독성이 강하며 헤로인이나 코카인과 비슷한 정도의 중독성이 강한 물질이에요. 한 개피당 2mg 정도의 니코틴이 인체에 흡수되게 되고 일시에 60mg의 니코틴이 혈액에 흡수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사망할 수 있게 됩니다. 니코틴은 체내 흡수가 잘 되는 물질로 흡연 시 7초 만에 뇌에 도달하게 되고요. 혈압과 맥박을 상승시키므로 심장에 부담을 주게 돼요.
적은 양의 니코틴은 신경계에 작용해서 교감, 부교감 신경을 흥분시켜 일시적으로 쾌감을 얻게 하기도 하고 안정감, 진정 효과를 얻기도 하지만 많은 양의 니코틴이 들어오게 되면은 신경을 마비시키게 돼 환각에 이르게 됩니다. 중독과 신경계 외에도 니코틴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위액의 분비를 증가시킨다거나 혈청 속의 지질을 변화시키고 혈소판 응집력을 증가시켜 혈관벽의 손실을 가져와 동맥경화 등에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담배의 유해물질 세 번째, 일산화탄소입니다. 일산화탄소는 무연탄 냄새로 우리에게 알려진 물질로 자동차 배기가스에 있는 주요 독성 물질입니다. 여러분, 헤모글로빈이 뭔지 아나요? 적혈구에 있는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은 산소와 결합해 우리 몸 세포의 곳곳으로 산소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 혈색소에 결합하는 능력이 산소보다 뛰어나서 우리 몸에 산소 부족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하루에 30개비 이상의 흡연을 하는 흡연자의 경우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이 15%까지 감소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우리 몸에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게 되면 중추신경계의 기능이 둔해지게 되고 기억력이 감퇴되게 되는 일산화탄소 중독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해물질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이 두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신종담배, 전자담배와 그리고 우리에게 간접 흡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종담배라는 말 들어봤나요? 신종담배란 기존의 관련형 담배가 아닌 액상형 혹은 전자식으로 가열되는 과열담배 등 새로운 담배의 유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종담배는 기존의 담배보다 안전할 거라는 인식으로 흡연자들이 유혹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담배업계의 주장처럼 신종담배는 안전할까요? 연구 결과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열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안전하고 니코틴 외 다른 유해 성분은 없거나 낮다? 네, 아닙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열담배의 증기를 분석한 결과 암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인 아세나프텐이 일반 담배보다 3배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혀 가열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유해 성분이 적다고 할 수 없겠죠. 두 번째, 배출되는 연기는 수증기 또는 에어로졸로 간접 흡연 피해가 없다? 아닙니다. 가열담배의 증기에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어 간접 흡연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용량을 조절하거나 금연을 위한 중간 단계로 사용이 가능하다? 네, 이 역시 아닙니다. 가열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이 일반 담배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니코틴 자체의 중독 성분이 있기 때문에 금연에 도움이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신종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을 통해 신종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 사는 18세 청년 아담은 숨쉬기가 불편해 병원을 찾아갑니다. 아담이 받은 충격적인 진단 결과 폐가 70세 노인처럼 망가졌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18세 청년의 폐를 망친 주범은 바로 1년 동안 피운 망고향 액상형 전자담배. 지금도 미국은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질환 의심 환자의 피해 사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신종 전자담배,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최근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가 우리나라에서도 판매되기 시작하며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폐쇄형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관련 담배처럼 발암물질과 상당량의 니코틴을 포함하고 있지만 담배 제조사들은 중독 물질을 숨기기 위해 망고나 민트향을 첨가하여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또한 샤프심통, USB 모양으로 한 손 안에 숨길 수 있는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어 이미 미국에서도 청소년들과 여성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향과 모양으로 인해 여성과 청소년들의 접근이 더욱 쉬운 폐쇄형 액상형 전자담배. 하지만 폐쇄형 액상형 전자담배도 똑같은 담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전자담배 사용 이유가 전자담배가 덜 해롭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전자담배 제조사들이 전자담배가 덜 해롭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만들어낸 것입니다. 니코틴이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은 자율신경계를 교란시켜 어지럼증을 유발하고
두통, 수면 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일정 치사량을 흡입하면 살해 무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니코틴은 위험 존재이죠. 특히 청소년들의 두뇌 발달을 저해하며 집중, 감정, 공부, 충동 조절 영역에 해를 끼쳐 발달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학습 효과도 떨어지고 이성적 판단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럼 권련형 전자담배는 괜찮은 것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당신. 권련형 전자담배는 가열담배로 배터리를 이용해 특수 가공된 담뱃잎을 가열하여 니코틴이 포함된 연기 혹은 에어로졸을 흡입하게 만드는 담배입니다. 권련형 전자담배 역시 발암물질이 일반 담배 수준으로 함유되어 있고 타르는 일부 제품에 훨씬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권련형 전자담배로 바꾸기보단 국가의 금연 지원 서비스들을 이용해 금연에 도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자담배는 간접 흡연의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직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정확한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에 흡연 위험성은 물론 간접 흡연의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가 갖는 위험성은 그대로이며 금연 구역에서도 당연히 흡연할 수 없음은 물론 신종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명확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종 전자담배 모두 똑같은 담배입니다. 담배 없는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내 안의 금연 본능을 깨우세요. 네, 다음은 간접흡연입니다. 간접흡연은 본인이 직접 흡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간접흡연을 강요된 흡연 또는 강제적 흡연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흡연 시 주변 공기의 80% 정도는 담배가 타면서 담배 끝으로 나오는 부류연이며 나머지 20% 정도가 흡연자가 흡입한 뒤 내뿜는 주류연입니다. 따라서 간접흡연을 하는 사람은 주류연과 부류연이 혼합된 연기, 그 중에서도 발암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이 더 높은 농도로 포함된 주로 부류현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얼마나 많은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을까요? 작년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25%, 약 4명 중 1명 친구가 가정 내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다고 했고요. 공공장소에서도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비율은 전체의 42%, 여학생은 절반에 해당될 정도로 공공장소에서도 청소년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간접흡연은 우리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간접흡연을 하게 되는 경우 250여 종 이상의 발암성 혹은 독성 화합물질에 노출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국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간접흡연에 노출되게 되는 것은 비흡연 성인의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 각종 암, 조기 사망의 원인이 되며 어린아이에게서도 영아 돌연사 증후군, 어린이의 급성 호흡기 질환, 중이염, 천식, 발작 등을 유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 아직 증거가 충분하진 않으나 임산부의 조산, 저체중아 출산, 어린이의 인지 및 행동 발달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간접흡연은 전 세계적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사망은 연간 60만 명 수준이며 그중 대부분이 여성 그리고 아동의 사망입니다. 따라서 간접흡연 노출은 전 세계적으로 다른 어떤 실내 공기 오염물질보다도 해롭고 가장 위험한 환경성 건강 위해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흡연자라 하더라도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폐암 발생 위험이 20에서 30% 증가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폐암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은 유방암, 부비동, 비인두의 암, 사균경부암 등의 발생 가능성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관상동맥 등 신질환 위험도 증가시킨다고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죠. 간접흡연은 여러 가지 건강의 위해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차 간접흡연이란 말 들어보았나요? 3차 간접흡연은 흡연이 끝난 후에 실내 환경에 장기간 흡연에 의한 오염물질이 남아 배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흡연할 때 발생하는 독성물질 중 가스 형태의 화학물질은 벽, 가구, 옷, 장난감, 집먼지 등의 표면에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흡착은 비교적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는 데 반해 달라붙은 화학물질은 몇 시간에서 혹은 몇 달까지 장기간 공기 중으로 다시 배출될 수 있습니다. 간접흡연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도 표면에 달라붙어 있다가 다시 부유하거나 기체 형태의 화학물질과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흡연이 끝난 후에도 실내 환경에 장기간 흡연에 의한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데 이를 3차 간접흡연이라고 정의하는 거죠. 3차 간접흡연도 간접흡연과 마찬가지로 호흡기, 심혈관 질환, 각종 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영유아에게 더욱 치명적입니다. 이러한 3차 간접흡연에 대한 영상을 통해 자세히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귀가하는 K씨. 손만 깨끗이 씻고 아내와 갓난아기를 안고 귀가 인사를 합니다. 과연 안전할까요? 벽지나 옷 등에 남아있는 담배의 성분은 환경에 따라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비흡연자의 호흡기 또는 피부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3차 간접흡연은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 각종 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영유아에게 더욱 치명적입니다. 실내의 3차 흡연 오염물질은 몇 달이 지나고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흡연 후 21일 이후에도 약 40%의 니코틴이 실내 먼지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담배의 대표적인 유해 물질인 타르 또한 끈적거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실내 표면에 쉽게 붙고 오랜 시간 동안 남아있게 됩니다. 3차 간접흡연,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3차 간접흡연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 환기입니다. 특히 겨울 난방으로 인해 더워진 공기 때문에 위해 성분이 더 많이 배출되므로 더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나를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흡연을 멈추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흡연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앞서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체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흡연은 우리나라 국민의 3대 원인인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계 질환의 공통된 유발 원인으로 꼽히게 됩니다. 담배 한 개피를 피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흡연에 따른 질환 발생 및 사망은 담배 및 담배 배출물에 포함된 인체에 유해한 독성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흡연은 흡연 기간 및 흡연 양에 따라 암 발생 위험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흡연은 암을 발생을 증가시키는 주요 위험 요인이며 실제 흡연과 폐암을 비롯한 위암, 식도암, 구강, 후두, 췌장, 신장, 방광, 백혈병 등 다양한 암 발생의 원인으로 흡연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암을 유발시키는 흡연에 관해선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자의 경우 전체 암 발생에 흡연이 기인한 비율은 약 29.8%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같은 양의 흡연에도 남성보다 발생률이 1.2에서 1.7배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담배는 성인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청소년기의 흡연은 성인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청소년기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 아직 정신이나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상황에서 담배 중의 발암물질,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게 되면서 중독성과 건강에 위해의 심각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흡연을 하고 있는 17세 이하의 청소년 1,600만 명 중 530만 명, 약 절반의 정도의 사람이 흡연으로 인해 일찍 사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흡연에 의한 수명 단축 효과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25세 성인 이후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 약 4년의 수명 단축 효과가 있지만 15세 청소년기에 시작하는 경우 약 8년의 수명 단축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담배 한 개비만 피우더라도 6분에서 7분 정도의 수명이 단축된다고 하니 흡연으로 인한 청소년의 피해가 더욱 큰 것을 알 수 있겠죠. 청소년 흡연자의 대다수가 성인의 흡연자로 이루어지고 청소년 흡연자는 잠재적 성인 흡연자로 평생 니코틴 의존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다른 약물 남용, 음주, 본드 흡입과 같은 행위로 이끌 수 있는 요인이 되어 결국 약물 과다 복용 및 약물 의존도를 증가시킬 수도 있게 됩니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발달적, 사회적 문제도 일으키는데요. 니코틴 중독이나 집중력, 기억력 저하로 인해 학업 성적이 저하되기도 하고 불안, 우울 등 정서 발달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간접 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게 되고 흡연으로 인해 질병이 증가하므로 사회적, 경제적 손실 및 의료비 지출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경제적 손실로 예를 들어 담배 하루에 한 갑, 4,500원 한 갑을 1년 동안 피운다면 얼마나 될까요? 1년 동안 하루 한 갑씩 4,500원의 담배를 피우면 약 164만 2,500원의 돈을 지출하게 되는데요. 164만 원이면 최신형 핸드폰 하나도 살 수 있는 비용이니 담배와 함께 이 비용이 타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청소년기 흡연은 수명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당장의 건강에도 기침, 가래, 숨참, 천명 등의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는 운동기능 저하, 그리고 성장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악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청소년 흡연의 피해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강은 망했다고? 청소년 흡연과 건강에 대한 솔루션. 키가 안 큰 썰. 흡연을 하면 흡연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키가 평균 2.54cm 작은 편이라고 해요. 체중 조절 안 된 썰. 흡연이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경우가 많으나 흡연이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없어요. 우울해진 썰. 흡연은 우울증과 상관성이 있어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니코틴이 중추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래요. 주의 결핍 과잉 행동장애 등이 많이 발견되고 약물 과다 복용 및 약물 의존도를 증가시킬 수 있어요. 폐기능 저하되는 썰. 폐기능 및 폐성장 저하, 천식, 기침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해요. 호흡기 질환에 더 빠르게 걸리고 더 오래 겪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렇게 폐활량에 악영향을 끼치면 비흡연 또래에 비해 운동 능력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암 발생 가능성까지 높이는 썰. 흡연 시작 연령이 어릴수록 암 발생 가능성까지 높아진대요. 15세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 25세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보다 60세에 이르러 폐암 발생할 가능성이 3배 정도 높다고. 니코틴에 의존하는 썰. 흡연 시작 연령이 어릴수록 적은 양의 담배를 피우더라도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 금연이 어려워진다고 해요. 흡연량보다 매일 한 개비의 담배라도 장기간 흡연할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져 훨씬 위험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전자담배는 괜찮다는 썰. 전자담배는 니코틴 흡수량을 가늠할 수 없어 오히려 중독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전자담배는 발암물질, 독성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연초담배에 없는 유해 성분도 검출. 맛이나 냄새가 덜 난다고 담배가 아니라고 속지 말아요. 담배 피는 모습, 낫 쿨하다는 썰. 청소년기에 담배 피는 모습이 멋있어 보여서 호기심에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흡연이 쿨해 보인다는 것은 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에요. 오히려 끊기 어려워 쿨해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번 건강은 망하지 않았어요. 청소년들의 금연 의지와 능력은 니코틴 의존도와 금단 증상에 따라 성공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 본인의 흡연 단계 수준에 맞게 금단 증상을 점차 줄여나가며 슬기롭게 흡연의 유혹을 극복해요. 흡연이 암 발생을 높이고 성장 발달을 저해하는 등 여러 가지 피해를 일으킨다는 점 이제 모두 잘 알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흡연자가 담배를 끊는다면, 금연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현재 흡연하는 흡연자보다 과거 흡연자, 즉 금연을 한 사람이 암 발생 위험도가 낮고 금연 후 시간이 지나면 암 발생 위험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폐암의 경우 흡연자가 금연 후 10년이 지나면 암 사망은 흡연자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10에서 15년이 지나면 비흡연자 수준으로 사망 위험성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호기심에 지금 흡연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당장 빠른 시일 내에 금연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담배 회사의 마케팅입니다. 담배를 팔아야 하는 담배 회사는 여러 가지 마케팅을 통해서 흡연자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우리는 흡연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담배 회사의 마케팅에 대해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지, 그리고 정부가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연으로 인해 연간 6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흡연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회사는 신규 흡연자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미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흡연자 88%는 10대 흡연을 시작하고 99%는 26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담배 회사는 이러한 상황에 따라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표적 마케팅을 통해 평생 중독이 시작되도록 하는데요. 담배 회사의 마케팅을 살펴보면 필터에 캡슐을 추가하여 청소년이 좋아하는 맛과 향을 가미시켜 담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요. 편의점 광고물이나 담배값 포장에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만화 그림 디자인을 삽입하여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중독성이 강한 니코틴을 통해 평생 중독이 되게 하여 담배 회사의 고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러한 담배 회사의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담배 광고 사진이 있습니다. 이 광고가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광고의 문구를 통해 담배를 피우면 상쾌하고 담배를 피우면 강하게 보일 것 같은 이미지로 광고하고 있어 담배의 해로움에 대해서 인식할 수 없게 합니다. 담배 회사들은 담배를 판매하여 이윤을 남기기 위해 흡연자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담배를 포장하고 광고하며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를 통해 담배가 좋아 보이게 하고 호기심을 자극하여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고 싶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 편의점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을 할 때 보게 되는 편의점의 계산대의 모습인데요. 무엇이 보이나요? 우리는 물건을 사면서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광고를 접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담배와 관련된 광고들은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를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보건복지부의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호기심이 왕성하고 대체로 충동적인 성격을 띠는 청소년들은 대놓고 보여지는 담배 광고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어 흡연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노출된 담배 광고로 인해 청소년들은 호기심을 갖게 되는 거죠. 2019년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학교 주변 담배 소매점에 91%의 담배 광고가 게시되어 있었고 소매점당 담배 광고물 개수는 평균 22.3개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94.5%가 소매점에서 진열한 담배를 목격했다고 했고요. 청소년 85.2%가 광고를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담배의 유해함을 잘 알고 있고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함을 앞에서 충분히 숙지했다면 여러분 아무리 충동적인 성격을 가지거나 호기심이 들더라도 이러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청소년을 현혹하는 편의점 담배 광고 과연 괜찮은 걸까요? 정부는 이러한 담배 광고를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을 제정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편의점 외부에서 편의점 내 광고가 보이면 불법입니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 담배에 관한 광고를 보면 담배에 관한 광고는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 외부에 그 광고 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을 제외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편의점 외부에서 편의점 내 광고가 보이면 불법인 것이죠. 하지만 수많은 광고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잘 지켜지지 않기도 하는데요. 정부는 작년 말부터 모니터링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모두 담배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한 일환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담배의 노출을 줄이기 위해 담배진열법 금지법 등이 발의되어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담배값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과거 담배값은 경고 문구는 삽입이 되어 있으나 귀여운 고양이나 깔끔한 디자인 등으로 흡연자가 쉽게 접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막기 위하여 정부는 담배값 디자인을 변경하였는데요. 2016년 12월부터 생산되는 모든 담배값에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를 50% 이상 되도록 삽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고 그림에 익숙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년 12월 경고 그림 및 문구 또한 교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담배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그저 한 번의 호기심에 혹은 친구나 선후배의 권유로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친구가 피우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위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하지만 니코틴에 중독되고 습관이 되면은 금단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연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만약 한 번의 호기심에 피우더라도 습관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 따라 담배 피운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서울대 간호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친구가 담배를 피운다면 흡연할 확률이 18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친구에게 담배를 권유해서도 안 되고 친구의 담배 권유에도 거절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요? 여기 담배를 권하는 친구에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해요. 친구들이 흡연을 권유하거나 강요할 때 어떻게 거절해야 할까요? 첫 번째,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싫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동시에 이해를 구하고 설득합니다. 나 담배 끊었어. 그러니까 나한테 담배를 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담배 안 피운다고 우리가 친구가 아닌 건 아니잖아? 두 번째, 친구와의 공통 관심사를 찾아 같이 하도록 제안합니다. 오늘은 PC방 말고 밖에 나가서 농구나 축구하자. 세 번째, 그래도 거절이 쉽지 않다면 3분만 피해보세요. 스스로를 더욱 아끼고 가꾸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미래의 나를 위해 선택하는 것, 바로 금연입니다. 금연하는 나의 의지로 모두에게 당당해질 수 있고 소중한 친구와의 우정도 모두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흡연 그리고 담배의 위해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5월 31일은 WHO에서 정한 세계 금연의 날입니다. 이에 맞아 우리는 흡연 예방 교육을 시행하였고 몇 가지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흡연 예방 교육 퀴즈입니다. 오늘 교육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흡연 예방 퀴즈는 금일 수업의 출석 여부로 사용될 예정이며 정답을 모두 맞추는 사람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흡연 예방 4행시 짓기 대회를 하려고 해요. 흡연 예방 4글자로 4행시를 지어서 참여해주신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학년별 베스트 상품을 선정하여 상품이 주어질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해 여러분이 청소년기에도 성인이 된 이후에도 흡연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항상 건강한 명지중학교 학생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 교육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